작은 강의 집이가 좋기 때문에 예. 아니. 우리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왜냐면 우리 수련점 나가야 돼. 오, 좋은 거지. 자, 묶어서 할게. 자, 이번에는 12번, 14번 하겠다. 12번, 14번은 같은 문제가 아니네. 12번 먼저 할게. A 세제곱이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9분의 1 B 세제곱이 B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 C 세제곱이 C 제곱 더하기 C 더하기 3분의 1. 자, 문제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갖고 하라고 했네. 모든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라고 했지. 그치?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방정식이 항등식이야. 이거 항등식이니? 그치? 방정식, 항등식? 그치? 방정식이지. 자, 얘는 x 세제곱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근데 이거 뭐라고 쓴 거지? 이거 9분의 1이었었지? 여기 다 9분의 1이네. 자, x 세제곱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분의 1에 한 근이 a인 상황이지. 또 두 번째 등식은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b인 상황이 있고, 요 세 번째 등식은 요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c인 상황이지. 요 3차 방정식에 대한 세 근이 a, b, c가 되겠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려고 했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구하라고 했지. 자, 근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자, 요 세 개의 등식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3이지.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이렇게 표현되겠네. 맞니? 따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값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만 구해주면 되지. 자, 이거 3차 방정식 전부 다 좌변으로 몰아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9분의 1은 0이 되고, 3차 방정식에 대한 세근이 ABC. 자, 그럼 세근의 합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따라 1이고, 두 근의 곱들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따라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2 곱하기 ab 더하기 ac 더하기 bc를 빼주면 되니까 3 나오지. 얘가 1, 얘가 3. 답이 4 더하기 3분의 1, 3분의 13이다.
되지? 모든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다. 얘는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지. 요 각각은 다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분의 1의 세 근이 a, b, c임을 나타내는 등식인 거지. 그지? 자연스럽게 문제의 흐름상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방정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 18번 보시게. 자,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은 0에 근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에 대해서 알파 1의 100제곱부터 알파 100의 100제곱까지 합을 구하라. 자, 내가 방정식의 근이 주어지면 세 가지 생각하라고 했지. 방정식의 근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생각 항상 하라고 했지. 첫 번째가 인수정리, 세 번째가 근의 정의, 세 번째가 근과 배수 사이의 관계식. 세 번째는 당연히 2, 3차 방정식에 대해서 보겠지. 맞지? 자, 근의 정의에 따라서 알파 1부터 알파 100은 이 100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값이지. 대입해주면 알파 1의 100제곱 마이너스 10알파 1 더하기 1이 0, 알파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0알파 2 더하기 1이 0, 알파 100의 100제곱이 100제곱 마이너스 10알파 100 더하기 1이 0이지. 맞지? 자, 요 100개의 등식으로부터 알파 1의 100제곱부터 알파 100의 100제곱까지를 각각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알파 1의 100제곱을 10알파 1 마이너스 1, 알파 2의 100제곱을 10알파 2 마이너스 1, 알파 100의 100제곱을 10알파 100 마이너스 1. 맞지? 따라서 알파 1의 100제곱부터 알파 100의 100제곱까지 합은 10 곱하기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 합 빼기 1 곱하기 100이니까 빼기 100이지. 자,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 합, 요 100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지. 얼마 나온다? 1분의 빼기 0, 0 나온다. 답이 빼기 100.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면 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생각을 항상 달고 있어. 무조건 요 세 가지로 다 풀려. 무조건 요 세 가지로 다 풀린다. 물론 이건 다음 방정식일 때만이다. 아까 12번은 어떻게 풀렸어? 12번은 근의 정의랑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활용해서 풀렸지. 이걸로 다 풀린다. 알았지? 이거 0인 거 이해 안 되니? 요거를 내가 한번 증명해 준 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증명해 줄게. 자, 요 100차 방정식이 있어. 100차래. n차 방정식이 있어. n차 방정식. 자, 요 n차 방정식에 n개의 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n이라고 가정해 볼게. 자, 그럼 인수 정리에 따라서 요 n차식이 x
x-알파 1부터 x-알파 n까지를 인수로 갖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등식은 x에 관한 함등식이니까 개수 비교할 수 있겠지. 자, 내가 x의 n-1제곱의 개수 비교를 해볼게. 잘못했다. a이지. 자, 좌변의 x의 n-1제곱의 개수는 a의 n-1이지. 자, 우변의 x의 n-1제곱의 개수는 an에다가, 자, 여기서 x의 n-1제곱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 x의 n-1제곱이 등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되지. x를 몇 개 뽑았을 때야? n-1개. 지금 x가 총 몇 개 있어? n개. n-1개의 다항식에서는 x를 뽑고 나머지 한 개의 다항식에서는 상수항을 뽑아야 되지. 이해되니? 그럼 그 상수항만큼이 개수로 나오겠지. 그 상수항이 마이너스 a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n일 수도 있지. 이해돼? 양변을 마이너스 an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n분의 a의 n-1이 a1, 왜 a라고 썼지? 미안해, 이거 알파다.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의 합이 됩니다.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분의 직전항이 1분의 마이너스 0. 네? 이해되나? 이거 증명 이해되지? 이 차 방정식 때는 어떻게 되셨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성립하지.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상황이 n차 방정식, 4차 방정식부터 쭉 다 성립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17번 볼게. 보기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이네. 자, 서로 다른 두 실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A의 범위를 구하래. 자, X제곱을 T로 치환해주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양근 한 개랑 음근 한 개를 가져야 되지. 그래야만 X에 관한 4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X제곱이 양수고 X제곱이 음수인 거기 때문에 X제곱은 양수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X제곱은 음수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지. 자,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를 갖는다. 두 실근 사이에 뭐가 있다? 0이 있다 이 말이지. 두 실근 사이에 0이 무슨 문제다? 근의 위치 문제다. 근의 위치 문제다. 근의 위치 문제니까 어떻게 푼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문제니까 한 경제 따진다. 한 별씩 경계점에서 함수값을 두고 대칭축의 위치 따진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사이에 0이기 때문에 2차 함수랑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사이에 0이 있다는 말이지. 이게 경계점에서 함수값 고 0에서의 y좌표이고 음수 10-5a가 0보다 작다. 대칭축의 위치는 따질 필요가 없지. 대칭축이 0보다 커도 좋고 작아도 좋으니까. 자, 그리고 판별식을 따지는 이유는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가짐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따질 필요가 없지. 왜?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면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특징상 양쪽에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x축과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판별식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답은 A가 2보다 크다. 되지? 다 되는가? 네? 안 되지. 지금 안 되지. 어디가 안 되는가? 1번 2번 1번이랑 2번에서 2번 그림은 이해되니? 자, 경계점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y좌표이고 음수 이건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따져야 될 정보가 대칭축의 위치인데, 자, 대칭축이 0보다 커도 되지. 이 대칭축의 위치는 경계점이랑의 위치를 비교하는 거야. 경계점이 0이잖아.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대칭축이 0보다 커도 상관없고 0보다 작아도 상관없지. 관계없지. 그래서 따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리고 판별식을 따지는 이유는 두 실근의 가짐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근데 지금 봐봐,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지.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특징상 양쪽에서 치고 올라가지. 그럼 반드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 그럼 2차 방정식이 반드시 두 실근을 갖게 되지. 이 조건만으로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의 가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 이해되니? 응? 전적이 1? 근데 왜 플러스 이렇게 T가 플러스여야 되고 왜 마이너스여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양의 실근을 가지면 t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x제곱입니다. x제곱이 양수인 거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지. 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 이게 음의 실근을 가지면 사실은 x제곱이 음수인 거고 그럼 요 x에 관한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지. 0을 실근으로 가지면 사실은 x제곱이 0인 거기 때문에 그 x에 관한 4차 방정식은 x는 0을 중분으로 갖게 되지. 이거는 개념 정리 내가 해보라고 했지? 필기문제에서 써놨어. 이거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반응해야 된다. 아,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구나. 거의 다 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8번 전부 다 틀린 8번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부등식 파트 커트라인을 너네가 돌려보려고 그러면 18개 중에서 못 들었어. 니네한테 들어. 18개 중에서 못 들었어. 9개? 에이, 그럼 너네 그럼 학교 시험에서 50점 받으면 기분 좋아? 적어도 70점 받아야 괜찮은 거 아니야? 진짜 9개를 이렇게 대접했어? 어머니 몇 개를 할까? 몇 개를 할까? 네, 그런 거 잡지 마.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의 해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야지. 자, x 자리에 1 대입하면 0 되지. 그럼 x-1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x-1로 나눠서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x-1에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 오케이. 자, 요 2차 방정식의 부근을, 요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리고 편의상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큰 실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베타 아니면 1이지. 알파가 1보다 클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알파가 1보다 클 수 있을까 없을까? 경우의 수로만 따져보면 알파가 1보다 클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걸 따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가 없거든. 내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얼마니? 4분의 3이지. 그럼 알파는 반드시 4분의 3보다 작지. 1보다 작아. 맞지? 그래서 1이 가장 긴 변의 길이일 때도 따져야 돼.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이라면 1이 가장 긴 변이고 그 다음이 베타, 그 다음이 알파인 거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베타면 베타 그리고 1 알파인 거지. 맞지? 자, 요 알파랑 1이랑 베타가 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지. 베타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만족시켜야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자, 이때는 1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1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지. 아니?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2분의 3? 얘도 가능성이 일단 있지, 그치? 자, 얘부터 먼저 따져볼까? 누구부터 풀까? 얘부터 풀어볼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의해서 2분의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k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니까 k도 얘가 1인 거지. 자,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k가 1이지. k가 4분의 5 나오네. 근데 뭐 구하는 거지 뭐? k가 일단 4분의 5 나오지. 그리고 자, 요 2차 방정식이 그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k가 8분의 9보다 작아야 된다. 이해되니? 자, k가 8분의 9보다 작아야 되지. 얘는 k 값이 얼마야? 8분의 10이지.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되니? 이건 탈락이야. 요 2차 방정식이 어쨌든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k가 8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데 4분의 5라는 값은 8분의 9보다 크지. 이렇게 되면 얘가 두 허근을 갖게 돼. 이거 탈락이고.
얘가 정답이라는 거겠지. 여기서 발생되는 k 값이. 자,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1에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 나오지. 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베타 플러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되고 베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3분의 2 나오지. 맞지?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2고 베타 더하기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이거 연립해주면 알파랑 베타 값 다 나오지. 아니? 이거 두 개 더해주면 2베타 값 나오지. 그 2베타 값이 얼마냐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6분의 13 나오나? 그럼 베타는 12분의 13 나오지. 자, 그럼 베타가 12분의 13이니까 알파는 12분의 5 나오지. 되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K지.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알파 곱하기 베타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K니까. 자, 여기서 K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알파 베타로 구할 수 있지. 맞지? 자, 2알파 베타 구해주면 2 곱하기 알파 베타. 그러면 72분의 65. 이게 정답. 이해되나? 아니 어디서 맞겠지? 어디서? 요거는 이해되나? 2번? 알파가 베타가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놓으셨어? 응. 일단 분류 기준이 가장 긴 변의 길이야. 가장 긴 변의 길이를 뒷변의 길이로 분류 기준을 잡은 거야. 자, 뒷변의 길이가 베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뒷변의 길이가 1이 될 수가 있지. 뒷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요 2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4분의 3 나오지. 그럼 베타는 4분의 3보다 크고 알파는 4분의 3보다 작아서 1이 어쨌든 알파보다는 크지. 그래서 1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베타 1일 대로 나눠주면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이라면 빗변의 길이가 1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인 거지.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되지.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k니까 우리가 여기서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지. 근데 얘 안 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따라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이때 k의 범위를 구해주면 k가 8분의 9보다 작다 나오거든. 근데 얘는 8분의 10이지. 8분의 9보다 크지. 그래서 k가 4분의 5가 되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가져서 변이의 길이가 안 만들어져.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베타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베타 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 나오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가 1이지. 근데 베타 더하기 알파는 2분의 3.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3분의 1이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버리면 알파 베타 값 나와버리고. 맞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K 값인데 K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부분의 곱으로부터 구할 수 있지.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냥 따지기만 하면 된다. 번거로울 뿐이야. 근데 뭔가 약간 좀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니? 이게 더 어렵지 않지? 그치?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어? 워크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우와. 자, 수열 수업을 1시간 만에 나가야 되고. 자, 10번 뭐 해야 되니, 이거? 시안하면 좋겠지. 자, 그래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해 볼게. 자, 얘를 t라고 치환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잘못 썼나? 잘못 썼네.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해 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t 더하기 4지. 그지? 자, 그러면 t 곱하기 t 더하기 4 빼기 5는 0이고 t제곱 더하기 4t 빼기 5는 0이기 때문에 t 플러스 5에 t 마이너스 1이 0인 거지. t 자리에 다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을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인 거지.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자, 얘는 실근에 갔지, 얘가 허근에 갔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자,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알파의 켤레복소수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실계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두 허근의 관계는 켤레복소수 관계지. 베타가 알파의 켤레복소수고 알파가 베타의 켤레복소수지. 따라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2알파 베타 구하라는 문제야. 맞지? 아, 2알파 베타 8 뭐야 이거? 이해되지? 실계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화면의 관계는 켤레복소수 관계다. 알파는 베타의 켤레복소수고 베타는 알파의 켤레복소수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은 0에 세근이 모두 정수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네. 자, 정수인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정해주면, 자,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세근의 합이랑 세근의 곱이지. 세근의 합이 얼마? 빼기 3. 아, 세근의 곱이 빼기 3. 세근의 합이 빼기 1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돼? 세 개의 정수를 곱해서 빼기 3이 되면서 더했을 때 빼기 1이 되는 정수. 요거 생각해 주면 되지. 세 정수를 곱해서 빼기 3, 세 정수를 더해서 빼기 1이 되는 경우의 수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럼 뭐야? 1, 1, 빼기 3이 돼. 곱하면 빼기 3, 더하면 빼기 1. 맞지? 자,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근의 곱의 합이 필요하지.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빼기 3 더하기 1 곱하기 빼기 3. 여기 k다. k는 빼기고. 맞지? 정수인 세근을 갖는다. 근데 요 3차 방정식을 유심히 잘 보면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 주어졌잖아. 그 말은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곱에 대해서 누집이 관찰하라는 소리지. 세 정수를 곱해서 빼기 3, 세 정수를 더해서 빼기 1,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1 빼기 3뿐이다. 아, 14번.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분의 1은 0,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분의 1은 0. 공통근 알파를 갖고 a 더하기 b가 1이다. a는 b가 아니고 그때 공통근 알파의 값을 구합니다. 자, 알파는 공통근이니까 두 2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x값이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a분의 1이 0이고,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b분의 1이 0이지. 맞지? 자, 알파 제곱을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빼주면 a 알파 마이너스 b 알파 더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은 0이지. 자, 근데 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있잖아. 요거 통분해서 연산해주면 a 곱하기 b분의 b 마이너스 a 나오지. 자, 그럼 공통인수 보이지 않니? a 빼기 b. 얘가 알파 곱하기 a 빼기 b니까. 자, 그럼 공통인수 a 마이너스 b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에 알파 마이너스 a b분의 1이 0이지.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랑 b가 서로 다르다고 했지. 즉 a 빼기 b가 0이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알파 빼기 a b분의 1이 0이라는 거네. 맞지? 맞아? 알파가 a b분의 1이라는 거야. 되나? 이거 뭐해? 아, 대입해야지. 대입해서 이 관계식과의 하모니를 만들면 되지. 대입해주면 a b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a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은 0이지. 자, 얘는 약분되기를 b분의 1. 자, 그러면 양변에 a, b의 제곱을 곱해주면 1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은 0이지. 자,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얘를 공통인수 a, b로 묶어. 그럼 얘가 1이지. 따라서 a, b 더하기 1이 0이니까 a, b가 빼기 1. a, b가 빼기 1이니까 알파가 빼기 1. 뭐야 이거? 되지? 되지? 쉬는 시간.